네, 안녕하세요. 길브로 봉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다이어트 궁금한 점을 좀 몇 개 올려달라고 하니까는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질문 중에 제가 몇 가지 추려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인스타 댓글을 보니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 식단 짜는 공식이나 사이클 설명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차근차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은 자기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에서 파운드로 환산을 합니다. 곱하기 10을 하면은 그게 보통 자기 기초대사량 정도가 나와요. 여기다가 내가 활동적인 사람이냐, 운동을 내가 며칠 하느냐, 이제 요거까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활동적이지 않고 운동도 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곱하기 1.3에서 활동적이고 운동도 정말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2.2까지도 곱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1.8 안에서 끝나더라고요. 몸으로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내가 진짜 미식축구 선수의 운동량, 태릉 선수의 운동량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헬스를 하시는 분들,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1.8이면 보통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유지 칼로리를 구한 다음에 유지 칼로리를 1주에서 2주 정도 먹어보셔야 됩니다. 먹어보고 이제 유지 칼로리가 맞으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7,700kcal 소모를 해야지 지방 1kg를 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내가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 덜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얼마지? 2kg인가? 2kg 정도를 뺄 수 있는 그런 계산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거면 우선 첫 번째 유지 칼로리를 알아야 되고, 유지 칼로리 구하는 공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500 정도를 하면은 한 달에 2kg 정도 지방을 감량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실 때는 탄단제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단백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매스업을 할 거냐 다이어트를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비율이 달라져요. 매스업 같은 경우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환산을 해서 0.7에서 1까지 면 충분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는 챙겨주셔야 돼요. 그람이 아니라 칼로리. 내가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몸무게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환산해서 곱하기 1에서 곱하기 1.2까지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1.2까지 지금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은 뭐 1.4 이렇게도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해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그거를 탄수화물로 저는 더 먹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이라면 칼로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15%에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총 열량에서 15%에서 20% 정도 드시면 되고, 몸무게를 파운드로 환산해서 곱하기 0.3 정도 하면은 보통 그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0.3이 딱 이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내 총 칼로리 안에서 15%에서 20% 정도의 비율만 유지하고 있다면 정말 똑똑하신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그럼 칼로리를 점차 줄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냐,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우선 칼로리를 줄여 나가실 때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단백질은 유지를 시키시고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점차 조금씩 빼셔야 됩니다. 자기 미니멈 칼로리, 자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칼로리는 유지를 하고 다이어트를 마무리할 거야 라는 칼로리를 계산을 하시고, 거기서 차근차근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깎아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정말 살이 안 빠지면 단백질도 살짝 줄이긴 하는데, 우선은 단백질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긴데? 그치?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는 좋아요가 많이 달리진 않은데 탄단지 3대 5대2 맞춰서 총 칼로리 1500 정도 먹고 있고 주 5일 1시간 30분씩 운동하는데 몸무게 77에서 변하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이 댓글 다시는 분들도 저는 2300 탄단지 532 먹고 잘 빠지는 거 보면 너무 극한으로 볼수록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정답을 말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77kg나 나가시는데 지금 1500칼로리를 탄단지 비율을 3대 5대 2로 맞춰서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탄단지 얘기할 때도 지금 탄수화물이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운동하고 대사하는 대부분의 영양소 탄수화물로 이루어져요. 탄수화물로. 내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을 빼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은, 쉽게 말해서 연비가 좋은 차가 돼야 되는데 연비가 점점 안 좋은 차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밥 한 공기를 먹어도 3시간 이상 배고파야 되는데 한 공기를 먹어도 일주일을 견디는 몸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더 안 빠지는 거지. 근데 지금 1500칼로리는 솔직히 드시면 안 되는 칼로리예요. 거의 선수들도 1500칼로리는 거의 잘 안 먹어요. 거의 잘. 미니멈 진짜 1600, 1700이지 1500은 진짜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첫 번째 칼로리 높이고 탄수화물을 지방 비율하고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5대 3대 2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드시면 순간적으로 살이 찔 수 있는데 살이 쪄도 내 대사량을 먼저 올리는 게 다이어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꼭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여기서 칼로리를 더 줄여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칼로리 더 줄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늘려서 진행하셔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아요가 되게 많이 달렸는데 세 번째가 복부 피하 줄이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복부 피하,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진행하셨을 때도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다이어트의 기준을 팔 좀 갈라지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복부 피하를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복부 피하가 다 붙으면은 다이어트가 다 된 거고 안 붙으면은 다이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부 피하를 줄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는 진짜 유산소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댓글 달아주신 분도 그러면은 유산소 없이 웨이트 강도로 뺐다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맞아요. 우선은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유산소를 안 해도 살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하체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한 것보다 더 저는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체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하체 운동을 하고 다음날 몸이 많이 바뀌어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오늘 하체 운동인데 오늘 하고 내일 몸 보면은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산소를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하체 운동할 때 열심히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내가 몸무게가 내려가다가 정체가 됐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식단을 더 줄이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이제 리피드를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단백질을 낮추고 탄수화물을 올려서 우리가 치팅이라는 게 사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피드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더 올려서 내 몸이 대사가 더 많이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놓고 다시 대사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리피드를 하면서 올라갔던 몸무게가 다시 내리막길을 하면서 다시 계단 모양으로 다시 빠지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 저는 끝까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몸무게가 정체되면 탄수화물 높이고 다시 빼고 다시 빠지고 다시 정체되면 탄수화물 높이고 다시 그런 식으로 계속 리플레이가 돼서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정말 대회 1, 2주 남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빠졌어. 그럴 때 진짜 유산소를 조금씩 탔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유산소 이꼬르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는데 다이어트 하는 과정 중에 하나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유산소인 거지 유산소가 주가 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근손실 분명히 오실 거고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물론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활동량이 높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유산소 하시는 거는 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 복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몇 회, 몇 세트, 며칠 주기로 그냥 이거 제가 옛날에 영상 올려놨거든요. 제가 맨날 복구 운동 하는 거 그거 매일 하루에 한 300에서 3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0개? 그 매일 그냥 운동하는 날마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복근 따로 빼서 막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300개, 350개도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 매일 하시면 돼요. 매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쁜 복근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더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밑에 댓글로 더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추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계율가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뭔가 또 색다른 그런 재미가 있네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똑똑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이야 총?